대한민국의 통계청이 3월 기준에 대한민국의 산업 생산 활동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통계청이 3월 산업 활동 동향을 발표를 했다. 안타깝게도 2월 대비 3월의 실적을 보게 되면 투자가 증가가 됐고 제조업의 생산이 증가됐다고 말을 하게 되지만 2월은 주요한 국가 경제 지표들이 최악의 실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3월은 당연히 좋아질 수뿐이 없는 것이다. 이게 의미성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적용됐었던 기간 동안 가장 최악의 실적을 나타냈었던 2019년 대비 2019년 3월 대비 2020년 3월 현재가 좀 어떻습니까? 더 좋아지게 되면 그래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 안 좋아지게 되면 큰일이다. 이것을 즉각적으로 이제 인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그 산업생산 제조업 경기는 중국 경제가 재가동됨에 따라 이전과 같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제조업 경기는 다시 회복세가 진행되게 된다. 근데 문제는 미국이 4월에 멈춰섰기 때문에 그 충격은 좀 발생할 수 있다. 투자를 보게 되면 설비 투자, 건설 기성 2월 대비 3월 증가됐다고 통계청은 말하지만 과거의 이제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이 대한민국 설비 투자 지수가 하락한 폭에 비해서 상승폭이 유의미한 의미를 갖기 힘들다. 건설 기성도 보게 되면 동일하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같은 시기에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느냐.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를 활력을 공급하는 윤활유에 해당하는 이 유동성, 통화 유통 속도가 급감하고 있고 이 유동성을 이와 같이 급감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다. 어떠한 국가가 됐든지 부동산 규제 정책에 적용되는 기간이 늘어나고 적용하는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 침체 수준이 더 빨라지게 되고 유동성, 통화 유통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어떠한 경제 지표가 됐든지 간에 경제 성장률이 됐던 수출이 됐던 해외 직접 투자가 됐던 어떠한 경제 지표가 됐든지 주가 지수를 포함해서 하락 추세가 여전히 진행되게 된다. 이와 같은 부동산 규제 정책의 강도를 조절하거나 적용하는 대상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코로나19가 회복이 되더라도 과거의 하락 추세 그대로 회귀하게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산업성생이 안 좋아졌네. 근데 야 광공업 제조업 이게 중요한 거야. 대한민국 외국에서 원자재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부가가치 만들어서 해외에다 수출해서 돈 버는데 얘네가 증가됐잖아. 이 부가가치 만들어서 수출한 게 제조업이 증가됐다는 거네. 오 선방했네. 소비는 안 좋아지겠지 당연히. 근데 이게 뭐야? 투자? 설비 투자가 7.9%나 좋아졌네. 건설 기성 뭔 말이야? 건설 현장에 지금 투입되어 있는 현금 규모를 말해요. 얘가 증가되게 되면 건설업 경기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가 돼요. 야 건설업 경기 좋아지네. 이 대한민국 대박이네. 얘 마이너스 6.8% 마이너스 4.3%인데 제조업 경기 좋아지고 설비 투자 증가되고 건설 투자 증가되네. 여기에 살펴봐야 될 게 얘는 전월 대비예요. 뭔 말이냐? 얘는 2020년 2월 대비 3월이에요. 중국 경제가 멈춰섰던 2월 대비 중국 경제가 재가동된 3월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2월 대비 3월에 얘가 약간 이렇게 좀 증가되는 게 나왔다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감이 잡히지를 않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에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정책은 2017년 5월서부터 적용이 되게 됐고 이전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은 2017년에 경제 성장률은 3.2%였어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정책의 영향을 좀 더 2017년보다 많이 받은 시기 2018년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2.7%였어요. 2018년도보다 새로운 경제 정책의 영향을 더욱더 많이 받게 된 2019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2.0%였어요. 글로벌 경제 위기가 터진 것도 아니고 아시아 외환 위기가 터진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덮쳤던 것도 아닌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1.2%가 그냥 사라지게 됐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반론도 존재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새로운 경제 정책이 점점 적용 기간을 늘릴수록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점점 침체됐네. 1.2% 코로나가 덮치기 전에도 이미 코로나만큼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률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야, 새로운 경제정책이 적용이 되고 가장 안 좋았었던 대한민국 경제가 2019년이요. 그러면 이 지금 2020년 3월이 2019년보다 더 안 좋아지면은, 야,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다. 또는 이때보다 좋아지게 되면, 야, 코로나19가 안 덮쳤으면 훨씬 더 좋아지는 건데, 그래도 선방했네. 기준이 좀 더 통계청보다는 명확해지게 돼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이제 다시 살펴보게 되면, 여기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게 대한민국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이렇게 증가되게 되면 대한민국의 산업 생산이 따라서 출렁이는 변동성을 만들게 되지만 상승 추세가 같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이 1번으로 명기한 기간이에요. 2월에 중국 경제가 멈춰섰다가 3월부터 재가동이 되게 되니 대한민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되게 되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전과 같이 산업 생산이 증가되고 있구나. 근데 여기 왜 꺾이게 됐지? 이게 좀 마음에 걸리네. 여기 보게 되면 제조업 생산을 보게 되면 1월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고 2월에 중국 경제가 완전히 멈춰서게 됐는데 제조업 생산은 더 늘어나게 됐어요. 수출이 감소됐는데 생산을 더 많이 했으니 재고가 남았을 테고 3월에 중국 경제가 재가동이 되게 되면서 이 재고의 영향으로 이전보다는 이 산업 생산이 줄어들게 됐지만 확연히 1월, 2월 그리고 2019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보다는 더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 대한민국의 결국은 이 산업 생산이라는 것은 중국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지대하게 많이 받는다. 그래서 향후에도 중국이 3월서부터 경제가 재가동이 됐으니 대한민국 산업 생산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계기는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좀 걸리는 것은 4월서부터 중국 담으로 많이 수출을 하게 되는 미국이 멈춰섰으니 이 영향을 좀 받게 되겠지만 5월서부터 다시 미국 경제가 재가동되면 그것도 이제 2분기에 좀 회복되겠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었던 최악의 상황에서는 좀 더 좋아지고 있는가 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다음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투자예요. 투자가 2월 대비 3월이 당연히 좋아졌죠. 다들 경제 지표가 이 중국 경제가 멈춰섰을 때 안 좋았으니 얘가 최악이었는데 그 다음에 다 좋아지겠죠. 우리가 궁금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 성적표가 가장 안 좋았었던 2019년 대비 얘 투자를 보게 되면 어떨까? 2019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때보다 투자가 더 줄었다면 2020년 너무나 안 좋다는 의미가 된다. 적어도 2019년보다는 투자가 늘어났어야지 이게 좀 뭔가 좀 그래도 희망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냐. 이거를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설비 투자 지수예요. 여기 파란 선으로 나타나게 된 건 2017년도부터 설비 투자 지수가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게 돼요. 경제 성장률이 꺾인 것처럼 동일하게. 근데 2019년 들어가면 약간 개선됐네. 야, 이거 개선되고 있는 것 아니야. 근데 주목해야 될 건 하락폭을 보게 되면 이만큼이고 상승폭을 보면 이만큼이에요. 과연 이 상승이 유의미한 상승인가? 과연 대한민국의 설비 투자 경기가 완연한 개선세로 들어갔다고 또는 개선 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폭인가?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앞서 살펴봤었던 이 건설기성, 건설업 현장에 들어가 있는 현금이 늘어났다. 2019년 대비로 봅시다. 똑같이 경제 성장률이 침체하는 기간, 대한민국의 건설업 현장에 들어가는 현금 규모도 계속해서 줄어들게 됐고 이만큼의 하락폭을 기록을 했어요. 2019년도서부터 설비 투자와 같이 조금 개선이 됐지만 상승폭이 요만큼뿐이 되지를 않아요.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기술적 분석에서는 그냥 하락 추세 속에서 하락 추세가 진행되게 되는데 깊은 하락 이후에 그냥 반등 국면이에요. 얘가 여기까지 갈지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락할지 알 수 없는 유의미한 의미를 갖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아니 어떠한 경제 지표가 됐든지 경제 성장률이 됐든지 설비 투자가 됐든지 건설 기성이 됐든지 왜 이게 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어야지 이게 왜 고개를 축 숙이면서 사기가 다 죽어갑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한민국의 유동성이 대한민국 경제의 바스켓이라면 유동성이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넘어서야 됩니다라는 임계 수준의 유동성이 정해져 있어요. 얘가 넘어서야지만 경제가 활성화되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유동성을 늘리게 되면 경제지표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게 돼요. 근데 대한민국 유동성을 보게 되면
지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2017년도서부터 이 통화 유통 속도가 하락하는 게 좀 둔화됐다가 더 이제 침체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 통화 유통 속도, 이게 뭡니까? 유통 속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죠? 대한민국에 이제 부가가치를 만드는 각 주체들이 있다고 치면 통화 한 단위가 이 경제 주체들을 얼마나 빨리 회전하는지 회전 속도예요. 즉, 얘가 높아지게 되면, 통화 유통 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에 일정한 유동성을 가지고 얘가 더 회전 속도가 많아지게 되면서 자동차로 치면 RPM 수가 높아지게 되면 엔진 출력이 높아지게 되고 차가 더 빨리 나갈 수 있고 힘을 더 쓰게 될 수가 있죠. 그 의미가 되게 돼요. 그렇지만 2017년도 이후에 이와 같이 침체세가 진행되고 있다. 뭐냐? 대한민국이 됐던 어떤 국가가 됐던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은 딱 하나예요. 부동산 규제 정책이에요. 어떤 국가가 됐든지 간에 부동산 규제를 처음에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맨 먼저 하는 게 건축 승인 건수를 잘 내주지를 않아요. 근데 얘는 약발이 잘 먹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건설업 경기를 세분하게 되면 재고주택 경기, 기존주택 경기, 신규주택 경기, 신규주택 착공 경기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건축 승인 건수를 제한하면 신규주택에만 영향을 미칠 뿐 재고주택하고 기존주택 경기는 활발활발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날아가게 돼요. 얘를 갖고서는 부동산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나라가 됐든지 간에 유동성을 일정 수준 이하로 급격하게 줄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국가가 부동산 규제를 한다 발표한 그 시점 뒤에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줄이느냐, 또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는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게 되느냐가 관건이 되게 돼요. 부동산 규제 기간을 늘리게 되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고, 규제 수준을 더 높이게 되면 유동성이 사라지게 되는 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돼요. 대한민국은 2017년도 6월서부터 지속해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다가 또 강화까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정도까지 부동산 규제가 강화가 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통화 유통 속도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 통화 유통 속도의 이 방향성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설비 투자, 건설 기성, 수출, 해외 직접 투자 모든 경제 지표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중이에요. 대한민국의 유동성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얘는 이제 시중 통화량 증가 속도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이지만 결국은 돈이 빨리 증가되느냐 아니면 느리게 감소되느냐 속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임계 수준이 10%예요. 10%. 2017년도 이래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수준을 이제 이탈하게 되면서 유동성이 감소되게 돼요. 2019년도에 들어와서 현재는 코로나19 경기부양정책까지 이제 나오게 되면서 SOC 투자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면서 유동성이 점점 많아지고는 있지만 얘가 이제 2020년 1월 1일까지 뿐이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임계 수준을 확연히 지금 넘어서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부동산 규제 정책이 사라지게 되면 얘는 넘어갈 건데 이게 사라지게 됐습니까?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중이에요. 코로나 경기부양정책이라는 새로운 정책만 발표를 했을 뿐이지 이 유동성을 줄인 이 부동산 규제 정책은 그대로 강화를 한 채 계속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앞서 살펴본 유동성이 사라지고 통화유통 속도가 내려가고 설비투자 경기 실적이 낮아지고 건설업 경기 안 좋아지고 수출 하락 추세고 해외 직접 투자 하락 추세고 모든 경제 지표들 코스피를 포함해서 모든 지표들이 대한민국의 통화 유통 속도가 임계 수준을 이탈한 채 하락 추세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코로나19 경기부양정책 대한민국이 발표한 정책들이 모두 100%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주가지수가 이렇게 갑니까? 아닙니다. 하락 추세, 이 상단까지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를 만든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은 어떠한 손질도 없이 강화된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코로나 경기부양정책이 얘를 넘어서 그 2, 3년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이 정책을 손보지는 않고는 힘들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고, 코스피의 방향성은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설정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